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 좋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정말 긴 질문이 하나 보자. 10개 정도 달렸는데 일일이 하나씩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로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다. 벌레는 새에게 먹히고 사슴은 호랑이에게 사냥당한다. 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태어났는가. 네, 맞아요. 정말 어려운 주제죠. 먹이 사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제 영상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유튜브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말해야 조회수도 높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맨날 그런 따뜻한 얘기보다는 제 생각만 나불나불 거리는데,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매일 이런 식으로밖에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위로를 잘 안 하고 맨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맨날 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씩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주제잖아요. 먹이사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먹이사슬이 왜 있는가부터 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기도 당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이런 어떤 먹이사슬 구조를 왜 해놨는지.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인 건 확실하다.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생명이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냉장고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사회에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근육과 고기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서로의 영양분이 돼서 서로가 먹고 먹이고 사는 사회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잔인하게 보면은 잔인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닭 소비량이 엄청날 텐데,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인 그 식물이 동물을 이해할 수 없고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애완동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차를 타고 댕기고 비행기를 타고 댕기고 이런 것들을 보고 동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4차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4차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수학에서 보면은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허수 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차원을 이용하면 이 3차원의 세상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 나왔고, 패스트 퓨리의 변환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공중에 자기장 같은 데 데이터를 실어서, 압축된 데이터를 실어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mp3나 우리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4차원의 영역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가 유전자 전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게 우리 전쟁의 역사였고,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아니 또 우리가 또 문란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그 힘든 행위를 해내는 것 자체가 유전자 전달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제가 이 여러 측면을 보는데 좋은 측면도 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득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고 전기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쿠팡 같은 서비스를 쓰고, 쿠팡 요즘 난리 났던데, 쿠팡 같은 어떤 서비스를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배달로 뭘 시켜 먹고,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들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부분이 정말 많다. 그렇다면 나도 자본주의에서 남을 위해서 살면, 이타적으로 살면은 사랑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게 훨씬 더 저는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명분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남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결과도 좋지만은 서로가 좋은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믿었을 때 이 삶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티포텟 전략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파티클이 발생하면서 더 멋진 인생이 발생된다라고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산다는 거는 뭐냐면은 사랑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사랑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쓸쓸함에 빠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모순을 자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모순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딜 가든 내가 빵 한 조각 있어도 나눠 먹고, 그러면 그 사람과 인생을 대화하게 되고 그 사람도 빵 한 조각 있으면 나한테 주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생존력이 높아지는 거고 훨씬 더 그러니까 유대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은 따뜻하고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올바른 방정식인 것처럼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고 저는 저 혼자만이라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만 내가 그 사람들과 교감함으로 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삶의 에너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유럽 여행을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주고, 그리고 배우자도 그렇고 뭐 가족도 그렇고 얻을 마음이 없고 자꾸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줄 게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쓸쓸하지 않고 너무 정말 풍족한 어떤 형태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회피 편향이라든지 뭐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분노와 화와 그 다음에 모순과 그 다음에 질투와 시기와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좀먹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기가 어렵죠. 내가 아무리 잘해준데 저 사람이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나한테 고마움을 못 느낀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저는 결코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에 70번도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겠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싫은 사람은 싫은 거지,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때린 사람은 미운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야말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무궁무진해지고 날 막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돌아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제도도 남북전쟁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좋은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위성도 그렇고 다 그때 2차 대전 때 나온 거고, 우리가 병원도 마찬가지고, 너무 잔인해 보이는 그 역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수혜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4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생명을 탄생한 것도 있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됐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든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 4차원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증명들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내 주변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나온 거고 그 화학 비료 때문에 우리 모두가 60억 명 지금 70억 인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해줬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 나도 내가 돈을 버는 행위의 목적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잔인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그게 우리가 일심유체조라고 일체유심조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호르몬으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이 아름다운 것들은 막을 법이 없다 그랬고 그런 걸 하고 살아야만 우리 하루가 온전하기 때문이고 그 하루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들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없으면 배우자라도 돕고야 되고 뭐 물이라도 한 잔 더 떠주고 뭐 그런 거죠. 따뜻한 말이라도 한 잔 더 해주고 더 하고 뭐 그런 거죠. 일이라도 내가 대신 좀 해주고 내가 내 감정이 있지만 그걸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좋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질문.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지금보다 100배 힘들면 죽고 싶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유창해지는 거기 때문에 유창해질 때야말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건 어차피 하루밖에 없습니다. 100배 힘든 일 할 수가 없어요. 2배 힘든 일도 못합니다.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100배 힘들면 죽고 싶나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죽고 싶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계별로 계속 성장하면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겨낼 때야말로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힘든 일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뭐 갑자기 뭐 사기를 당했다? 우리가 아니면은 열심히 근로해서 돈을 모았는데 사기당해서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립한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사회를 잘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기를 당한다 쳐도 자기는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상황을 자꾸 해피임을 성향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돈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결과만 우선시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뺏기게 되면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실패했다고 인생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원리를 알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결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창하면 즐겁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그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데 뭐 AI 도구가 없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나를 표현하고 우리 제품을 표현해서 이걸 따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긴장되고 힘들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그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마감을 못하고 남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제품이 나왔을 때 고객하고 그 신랑이 하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정말 정성껏 잘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많다면은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2배로 3배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즐기는 거야말로 우리가 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람이라는 도파민이 나오고 그리고 시행착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린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생존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막 우리가 막 즐겁게 놀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만이 그 100배, 1000배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찍어 눌러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에 빠져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원래 주인들이 그 하인들한테 분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그 교만해지냐면은 땅콩 안 까줬다고 비행기를 회항시켜가지고 다른들 미국 가야 되는 사람들 시간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교도소에 가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불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해놓고 발 뻗고 잘 수는 없어요. 그런 소시오패스는 가능한 일이고 그런 소시오패스는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탈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을 찍어서 눌러서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성장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 결국 어떤 사람을 찍어서 눌러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을 키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말 안 좋고 나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어쨌든 그 편향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착하게 살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마음 좋고 더 행복합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 4번. 당장 한국이 무역을 하니까 아프리카가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옥수수 죽 먹는 거에 반사 이익을 얻는 건데. 이거는 잠시만 해석을 좀 해볼게요. 당장 한국이 무역을 하니까 아프리카가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아프리카는 반도체랑 스마트폰을 못 만든다는 거죠. 한국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옥수수 죽 먹는 거에 반사 이익을 얻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뭐 제가 이것도 어떤 거슬리게 한 게 있겠죠. 어떤 멘트가. 그리고 팩트 플리스를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굶어 죽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고 다 스마트폰을 다 활용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어쨌든 팩트 플리스라는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역은 무조건 해야죠. 무역도 해야 되고 무역이 엄청 어렵죠. 그 다음에 뭐 관세라든지 무역 환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 대량으로 환율을 낮춰서 해주니까 중국은 잘 살지만 우리도 반사이익으로 정말 저렴한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어떤 부분을 거슬리게 한지 잘 몰라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AI가 전 세계 서비스하고 하나가 된다고?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산당은 AI 장악당하기 싫어하는데 AI 기술도 더욱 심화된 통제 사회로 갈 텐데 중국 공산당 104년 독재했으니 AI 사용하면 500년 1000년 더 할 수 있는데 공산당만 그렇나? 트럼프도 그러고 싶어 할걸? 봉건제의 재림이지.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칼 마르크스는 결국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자본주의 다음은 사회주의고 사실 사회주의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노예를 사용했던 게 그 노동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가 됐던 것도 이제 농경 사회를 이제 벗어나서 노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놀기 위해서 부르주아 맞나? 부르주아 시대? 아무튼 그 르네상스 죄송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인간은 노동을 안 할 겁니다. 결국 AI가 뭔가를 다 해주겠죠. 그래서 뭐 우리 맨날 하는 뭐 노조라든지 뭐 싸운다든지 뭐 안 할 것 같고 뭐 로봇이 일을 다 대신해줄 거고 뭐 위험한 일도 다 해줄 거고 우리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으며 살겠죠. 그걸 지배하는 거는 누가 지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정말 옛날처럼 잔인하게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CCTV고 블랙박스죠. 이런 것들이 없어 CCTV를 가빌 때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인간은 못된 짓을 하니까 우리가 막 그 정치인들 막 까발릴 때 SNS가 있어가지고 그 더러움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은 선하게 가고 있는 거고, 옛날에야 뭐 엄청 잔인했지만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건 뭐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AI 기술이나 이 모든 기술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조차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료 쪽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 서비스도 그렇고 힘든 일도 그렇고 그 노예들이 할 만한 일, 그리고 국가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음지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6번, 겸손해야 화가 안 난다. 계급 투쟁과 급을 나누는 건 머리통에 꽉 박혀 있는데 내가 하찮고 못난 걸 아는 비교할 텐데. 일단은 겸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굴한 거랑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 엄청 당당한 거고, 비굴한 거는 이제 엄청 비참한 거랑 뭐 교만이랑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의 분노의 시작은 상대가 날 무시한다에서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지한데 상대가 뭘 모른다, 아니면 나한테 너무 강한 걸 시켰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죠. 저 사람이 날 열받게 했다, 저 사람이 잘못해놓고 뭐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설치기 어떤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분노한다든지, 우리 속의 어떤 분노들은 대부분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벌레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고 나 자신을 정말 밑에 바닥에 깔아버리면은, 첫 번째로 어쨌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으면은 인생이 너무 좋거든요. 이건 다들 남자분들 특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결코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노한 게 사실은 그 어떤 사건과 진실과 상관없이 그 분노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낮추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 없이. 뭐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와도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정말 낮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겸손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기술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겸손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그 영화의 그 장고라는 영화에서 하인들은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좀 살려달라고 좀 그말 벗어나고 싶어 애원할 뿐이지. 근데 화는 누가? 맨날 주인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화가 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을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직원들에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화가 나는 거는 교만한 거다. 그게 뭐 어떤 일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화가 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먹으면 그 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 분노하게 살아야 되고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란 뭐냐면 강한 사람이거든요. 강한데 유하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가 이제 새끼를 물고 갔을 때 이빨을 감추듯이 우리의 삶은 당당하고 강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조건 상대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돋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화가 나는 삶이 산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조금이라도 화가 날 것 같으면 저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반성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되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한 게. 7번 삶이 아름답다고? 사기를 당해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좌절하여 목숨을 끊는다. 사기를 당해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정말 어려운 얘기죠.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베네수엘라가 이제 어쨌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목숨도 끊는다. 물론 우리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긴 한데요. 어떻게 죽는 거는 다 마음이 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두려움과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병이 들면 죽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삶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 그 유대인이 그 학살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녀와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만날 때마다 연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아름답다고. 저도 그렇게 연기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고 정말 삶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태양도 너무 멋지고 나무도 너무 고맙고 나를 사랑해주는 내 가족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어떤 그 기반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뭐 그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도 즐겁고요. 그다음에 8번. 노동을 사랑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 트럼프가 맥도날드 풀타임 알바 경험을 해서 성공했나? 철강회사 샘물 부어가며 일해서 성공했나? 아니라는 것 좀 쉽게 알 텐데 왜 그러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노동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도 그 낮에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그 찬물에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20대 때 노동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을 했을 텐데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동을 사랑하면은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국부론에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노동을 사랑하면 근면성실하게 돼 있고 정말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 자립된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노동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저항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성실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이 성실했으면 좋겠고 다 일을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잖아요. 뭐 트럼프가 뭐 돈 많아가지고 뭐 부자가 돼가지고 그 삶이 아름답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노동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제 무기력과 그 수많은 저항과 시기와 질투를부터 벗어나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왕이지 뭐 돈이 많아야 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돈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유흥을 즐기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는 성실하게 계속 일을 해나가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의 관점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9번 어려움. 최대한 피해야지 인간의 기본적 본능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고 살면 얼마나 갑갑하겠나? 이건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어려움. 최대한 피해야지 인간의 기본적 본능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고 살면 그렇죠. 그럼 인간의 기본 본능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갑갑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어려움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 본능을 억압해서 진짜 거꾸로 사는 게 뭐가 좋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쉬운 일만 하는 거, 달콤한 거, 좋은 거, 편한 거는 다 나쁜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는 거는 다 좋은 것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에 보람도 있고 성장도 있고 자립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에겐 어렵지만은 누군가에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겐 어렵겠죠. 왜냐면 저는 노동을 사랑하고 돈을 안 받아더라도 마감을 잘 쳐주고 싶고 뭐 손실을 보더라도 내 목적은 더 나은 기술과 기술력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면은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진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면 나도 좋고 내 주변도 좋고 우리 인생에도 어떤 그냥 공짜로 태어났는데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어려움을 피하거나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추종하면은 불행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AI로 다수가 행복한 삶 말이 마차를 끌고 소가 쟁기를 짊어지는 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끝났지. 자동차가 다니고 트랙터가 생겼으니 그 많은 말과 소는 육류 소비, 자녀 역할, 스포츠로 소비되었다. 이게 말과 소에게 행복한가? AI가 발전하면 사회의 수많은 잉여 인류는 어떻게 처리할까? 인간을 육류 소비한다 해도 인육은 소수만 먹기에 힘들고 전국민 오징어 게임을 열면 인권이라고 시위할 테고 정부에서 암이나 각종 질병을 주는 식품을 생산해 프론테리아 계급, 잉여 계급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불임과 50살 전후에 단명하게 하여 사회를 정화하는 게 이득이겠지. 이들에게 들어갈 연금, 건강보험을 아낄 수 있을 테니 19세기 퇴장한 가축들처럼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지. 전 세계 인구 5억 명이 될 때까지. 20세기에 담배를 규제하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담배는 국가에게 이득입니다. 담배로 폐암에 걸리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60세, 70세 전후 사람들이 단명하면 국가는 건강보험료 지출과 연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변호사는 패소했고 담배는 전 세계적인 발암 물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말과 소가 소리 소문 없이 죽었다면 인간은 정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저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글을 봐도 얼마나 사색을 많이 하시고 정말 조금 뭐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다고 뭐 다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동물과 인간은 좀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고 우리 오히려 과거에 우리를 사람이 계급사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봉건사회야말로 이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제도도 그렇고 인간으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서로가 흑인을 이해하고 그 동양인을 이해하고 서로 차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팩트플릭스라는 책을 꼭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사람이 계속 많아야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있는 것도 인간이 존재해야만 있는 거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당장 AI 기술이 눈앞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어떤 병원 치료 기술이 좋아질 것이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이 나쁜 일을 더 못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더 큰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은 워낙 잔인해가지고 지금도 쾌락주의자이고 워낙 인간들은 못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서비스 이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재편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마치 뭐 노예를 만들어서 막 브라만 제도 같이 해가지고 뭐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서 뭐 인육을 만들어 먹고 뭐 이런 식은 과거에 그랬다. 오히려 그런 일은 저는 오히려 없고 훨씬 더 지금 당장 우리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이제 돈의 가치가 돈보다는 어떤 다른 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깨달아가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겠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세상의 진실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사실에 가깝지 않나. 도대체 어떤 더 불안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자꾸 분노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생각해야죠. 너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새벽에 배고프시면 편의점에서 뭐 드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드시고, 그리고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뜨뜻한 데서 난방에서 주무시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고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누리고 있는 거는 안 보이고, 다른 어떤 부정적인 어떤 망상을 키워가지고, 계속 자꾸 소와 돼지를 육류 소비를 비교하고 이게 참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분명히 이 과학기술, 특히 전자공학이죠. 정확하게 AI 기술이 아니고 이 전자공학, 이 지구가 자기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가 원소로 되어 있던 거죠. 원소다 보니까 원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공학이라는 거는 이 지구의 전체 물질에 어떤 주는 거고, 우리가 어떤 전화 통화를 해도 빛의 속도로 통화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도 이 강 케이블을 통해서,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게 이게 전자공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역학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댓글 달고 제가 녹음을 해서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 엄청나게 우리는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는 게 999가지라면 누리지 못한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계급 그렇죠. 우리는 잉여계급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사람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잖아요.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먹고만 살고 그냥 놀기만 하겠다. 그 사람들 이제 잉여인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옛날보다 왕보다 더 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노동도 안 하죠. 밥은 밥대로 다 나라에서 다 주죠. 놀기만 할 건데 이걸 굳이 잉여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방향을 잡고 이분들 위해서 배급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시스템을 계속 이해하고 공정을 이해해서 고장난 로봇을 고칠 거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나은 어떤 의료 혜택을 만들 거고, 로봇들을 고쳐가면서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건데 정말 잉여 인력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의 개념도 화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겠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인생을 아름다워의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인류에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제 생각과 정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인데 이렇게 너무 정성으로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